안녕하세요. 내가 아는 것만 알려줄게. 레알 유튜브 손금 강의 시작합니다. 오늘은 제 6강부터 10강까지 총 복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듣는 게 좀 버겁다 그러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6강부터 정독해서 오셔야 됩니다. 자세한 설명으로 50개 총 복습합니다. 뒷장 보면 제가 공부한 종이를 일부러 붙여놨어요. 네, 복잡하죠. 50개 한꺼번에. 아이고 어지럽네요. 하지만 영어 단어 50개 못 외운다고 혼내죠. 네, 여러분도 혼날지 모르니까 열심히 열공해서 이것 좀 아무것도 아니야? 할 수 있도록 열공해 주세요. 자,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손금 볼게. 이미 오케이 사인 나 있네요. 달의 언덕으로부터 올라온 운명선이 감정선과 만나서 어디로 흘러간다? 목성. 즉 야망을 이룬다. 목적을 달성했죠. 따라서 배우자의 원조, 이성의 원조에 힘입어서 운이 펼쳐지는, 그래서 운 좋은 결혼을 하는 상. 그러나 그 옆에 있는 건 어떻다? 네, 안 좋은 상이었어요. 달의 언더로부터 나온 운명선이 감정선하고 합류하는 건 똑같은데 그 합류 시점에서 그냥 끝나버리면 그 결혼으로 인해 어떻게 된다? 인생은 파국을 맞이한다. 따라서 굉장히 안 좋은 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옆에 있는 거는 별칭도 있었어요. 이순재 선생님의 상. 그래서 제3자의 원조를 받는 달의 언덕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토성으로 안 가고 어디로? 곧장 목성으로 갔을 때 야망을 이루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말년쯤에 운명선이 휘어서 어디로? 목성으로 갔어요. 즉 열심히 노력한 결과 드디어 말년의 목적과 야망과 성공을 이루었다라는 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 선이 안 좋은 손금이라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네, 요거는 운명선이 갑자기 휘어져서 태양선, 즉 성공선, 인기선을 명성선을 끊고서 제2화성으로 넘어갔네요. 인내와 절제, 화성의 언덕 제2화성으로 갔는데요. 좋게 말하면 남다른 노력으로 운명을 개척하고 내 개뿔, 그렇지 않고요. 빨갛게 외우셔야 돼요. 안 좋게 외우시라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이게 기구한 손금이라는 별칭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안 좋을까요? 네, 제일 안 좋은 거는 내가 무심코 찍어준 도장 때문에 뱀패기를 쓰는 거죠. 즉 보증을 잘못 써서 도장을 잘못 찍었어. 그 바람에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는 것. 그래서 기구한 운명의 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옆에 거는 볼게요. 운명선이 있는데 그 옆에 영양선이 나란히 평행선이 계속 따라온다면 조언자가 있다, 어드바이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완전히 귀인 내 편이라고 생각하면 낭패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완전히 맹신하는 건 금물, 좋은 자가 옆에 있는 건 다행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차라리 이게 더 좋은 거죠. 얘보다는 훨씬 더 이쪽이 더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어요. 태양선이 나란히 운명선과 같이 있을 때죠. 특히 더 길면 더 좋은데 그건 나중에 재운선하고 배울 때 할 건데요. 그래서 평생 행운의 상이라고 얘기하는 별칭이 있을 정도의 굉장히 좋은 상입니다. 또 하나는 신데렐라 상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데 운명선 옆에 달의 언더로 온 영양선이 이렇게 나란히 평행하게 얘를 돕는 듯한 느낌으로 다가왔어요. 네, 이게 바로 신데렐라 상. 즉 구박받는 신데렐라 아니라고 그랬어요. 왕자님을 만난 이후에 지위와 모든 부귀영화를 이루는, 그래서 배우자 이성의 힘이 막 쏟아준 에너지를 주는 좋은 손금, 신데렐라 손금입니다. 또 하나는 달의 언덕 영양선하고 똑같이 있는데도 그 옆에 샌드위치 손금이라고 하여서 하나 더 양쪽으로 뭔가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샌드위치로 영향을 받는다면 얘가 바로 보다 벼락 부자의 상. 그래서 얘는 도박도 좋대. 원래 도박도 다 별로 없거든요. 도박도 돼요. 유산도 갑자기 받아요. 이게 벼락부자가 되는 거예요. 로또도 있겠죠. 네, 그래서 갑자기 투기성이나 뭐 증권이나 투자를 통해서 갑자기 돈이 왕창 나에게 쏟아지는 벼락부자의 샌드위치 손금 기억하시고요. 네, 장애선이 양쪽에 똑같이 있는데 하나는 좋고 나쁨이죠. 원래 장애선은 가로고 받는 건 별로 안 좋아요. 늘 안 좋은데 얘는 좀 특이하게 이성에 의해서 무언가 호전될 운명이 좋게 풀릴 가능성이 있는 게 요거고요. 요거는
반대적으로 이성이 트러블이 생겨서 중간 운명성에 공백이 있었네요. 그렇게 공백이씩 끊어가면 이성 문제에 있어서 별로 안 좋다라고 보는, 얘는 괜찮고 얘는 별로 안 좋은 거 비교해서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 안 좋은 거 볼게요. 금성의 언덕에서 장애선이 쭉 나와서 이 운명선을 완전히 가로막고 지나간다면, 금성의 언덕이기 때문에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금성 어쨌든 육친의 그 형제 자매 가까운 지인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육친의 문제로 고생하고, 또 하나는 형제 자매 문제로 고생하고, 또 하나는 애정 동료 문제에서도 트러블이 생기고, 직장 내의 질투와 암투로 인한 트러블도 있어요. 세 가지 정도 기억하시라고 그랬습니다. 또 다른 장애선이 짧지만 이렇게 세 극 정도가 장애선이 말년에 있네. 얘는 어디에? 약간 40대에 있네. 조금 개념이 틀려요. 네. 초반에는 운세가 좀 짙은 운명선을 괜찮게 살았다 해더라도 말년에 어떻게 된다? 고독살지도 몰라요. 즉 남의 눈치를 말년에 보기 시작해서 궁색하게 사는, 그래서 존경도 못 받고 자식들한테도 눈치 보며 사는 그런 말년이 굉장히 외로운 상이 되는 거고요. 이쪽은 40대 전후의 재해, 사고, 교통사고, 이렇게 갑작스러운 손실을 입었을 때 나타나는, 또 남녀 문제에서도 운이 정체되는 그런 트러블이 예상되는 선이에요. 시기별로 나타난 거에 따라서 트러블이 많겠구나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또 하나는 이것도 기억해둬야 되는데 우리가 복습 하나를 못했어요. 이거는 결혼 후 완전히 파탄보다는 그냥 현재 결혼 안 했어요. 20살인데 사겨요 라고 얘기했을 때도 애정의 파탄이에요. 즉 여기 있는 두뇌선과 감정선과 운명선을 장애선이 다 끊는 거예요. 뭐를 끊었다? 감정, 두뇌, 운명선까지 다 끊은 장애선이 있었을 때 현재 결혼 안 해놓은 상태라도 사귀는 남자친구와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 남자친구로 인해 파고, 파탄, 애정 문제에 파탄이 생기는 안 좋은 손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옆에 있는 손금도 안 좋은데 첫 번째는 어디서 멈췄다 딱 운명선이 두뇌선에서 딱 멈춰도 직장 문제, 동료 문제, 주위 상황 문제, 역시 애정 문제까지도 안 좋고, 어디에서 멈췄다 운명선이 딱 감정선에 멈춰도 결혼의 파탄이요, 인생의 파탄이요, 일적인 측면도 파탄, 이렇게 공부하셨습니다. 둘 다 안 좋은 손금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상이 있죠. 자녀라면 늘 이 선을 고심해서 봐야 될 거예요. 나에게 금성의 언덕에 어떤 별 문양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 근데 별 문양이 나타냈는데 그게 장애선을, 방해선을 이끌고 누굴 끊었다? 제일 중요한 거, 두뇌선과 운명선이 합치는 그 교차점을 지났을 때예요. 그냥 끊는 게 아니고 두뇌선과 운명선이 교차하는 그 지점을 끊었는데, 그게 금성의 벼랑간 나타난 별문양과 나타났다. 뭐다? 부모 급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죠? 요거는 요절하는 것 중에서 히틀러의 말년에 비극적인 참담한 최후를 당하는 요절, 히틀러의 손금. 요 패는 조금 짧네. 네, 마릴린 monroe 40세쯤에 갑자기 급사했죠. 네, 급사 손금, 마릴린 monroe의 손금이라고 얘기했고요. 옆에 거는 운명선의 끝 아니고 다 운명선의 끝에 십자인데, 이건 운명선 중간에 2개 정도의 십자가 있다면 세 가지로 분류해 볼게요. 요거는 각종 트러블이 예상되는 선이에요. 그래서 뜻하지 않은 손해를 봤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했지만 잘 안 된다. 또 남의 실패를 내가 뒤집어 썼다. 아이고 억울해. 그런 손금입니다. 또 하나는 1개 정도의 십자가 있었어요. 이럴 때는 사랑의 경쟁자, 즉 이성 문제에 있어서 나의 장애물이 나타난 거예요. 경쟁자에게 애인을 뺏겼어요. 어떡하냐. 그 다음 사정이 생겨서 결혼을 못해요. 이게 바로 애정 문제에 무슨 트러블이 생겼을 때 나오는 선이었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서 다시 재복습합니다. 자, 요거와 요거는 구별돼요. 다 직장을 이직하는 혹은 그만두는 상인데, 얘는 이직이에요. 즉 전직하는 좋은 전직이죠. 운명선을 끊지 않았어요. 얘는 운명선을 뭔가 끊었어요. 네. 근데 얘는 끊지 않고 뭔가 이동된 느낌으로 옮겨갔죠. 네. 이 운명선이 이쪽으로 옮겨갔는데 장애선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경우는 뭐다? 전직을 꼭 해야 된다. 이직을 함으로써 뭐가 된다? 크게 성공하는 상, 전직이 꼭 필요.
그러나 그 옆에 건 뭐다? 지금 뭐예요? 운명선을 끊었어요. 그 옆에 이렇게. 그럼 이건 뭐다? 내가 원하지도 않았지만 이 직장 계속 있고 싶지만 가정 형편이 바뀌어서 뭐가 사고가 생겨서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 직장을 그만두는 특히 가정 상황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거 볼게요. 좋은 선이죠. 네, 봉준호 감독님의 손금이라고 얘기해서 태양의 언덕, 명성, 인기, 언변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시나 소설, 가수나 영화, 제작이나 이런 것들에 성공을 불러들이는데 그게 불특정 다수, 달의 언덕으로부터 올라온 운명선이죠. 그게 태양의 언덕 위에 별문양까지 반짝반짝 그랬으니까 상 많이 받겠네요. 네, 그래서 예술적으로 명성을 누리는 그런 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요선이 내곤 재밌는 손금이야. 어렸을 때부터 즉 우리 자녀한테 이게 있으면 빨리 탤런트 시켜야죠. 네, 어렸을 때부터 대성에서 탤런트로 뭔가 이루는 상이었어요. 어떤 거냐면 운명선도 쉽게 곧게 토성으로 갔는데 태양선이 내려오면서 어디로 치우친다? 달의 언덕으로 내려갔어요. 그게 바로 뭐다? 일찍 탤런트로 대성한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또 하나 볼게요. 운명선 위에 십자가 아닌 동그라미 선문양을 보면 이거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일단은 건강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즉 컨디션이 안 좋다, 몸이 나쁘다, 지금 현재 아프다 이랬을 때도 나타나고요. 대인관계 트러블일 때도 나타나고 뜻대로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나타내요. 여기 동그라미가 크면 클수록 뭐 5년 기다려라 뭐 그럴 수 있는데 보통은 3년 재수없는 삼재처럼 3년 정도 참고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했을 때 이 선문양도 나타나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요거 두 개 비교해 볼게요. 하나는 동그라미 밑에, 이거는 동그라미 위에 이렇게 방해선이 왔을 때죠. 얘는 선결 과제, 즉 현재 반드시 네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다? 이성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해야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뭐예요? 현재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 결혼도 못해. 돈도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난관을 해치려면 이성의 도움, 배우자의 합심 이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시기가 아니어도 결혼을 꼭 해야 되는 그래야 결혼을 해서 안정을 취해야 배우자가 옆에 붙어야 이성의 원조가 반드시 필요해서 운세가 좋아진 형국이니까 약간 얘는 개념이 틀려요. 이성 문제가 똑같이 있어도 얘는 선결과제가 이성, 얘는 결혼을 먼저 해라죠. 네. 그 다음 요거 볼게요. 요거는 축복성금이라고 별칭이 붙었어요. 행운이 가까이에 있다는 뜻인데 운명선이 생명선의 지선처럼 와서 올라가서 어디로 갔어요? 목성에 갔어요. 뭐가 이루어져? 네, 야망하는 바,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행운의 손금이면서 축복 손금 오랜 재능이 드디어 활짝 핀 거예요. 쌓아온 노력이 네, 굉장히 좋은 손금이니까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굉장히 또 안 좋은 손금 볼게요. 여행 금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행 못 가지만 여튼 이게 나오면 일단 유학도 잠깐 미룰 정도로 안 좋은 손금이에요. 뭐죠? 두뇌선을 끊는 방해선처럼 끊는 십자무늬가 2개 정도 두뇌선 위에 있었다. 뭐다? 두뇌선이기 때문에 머리 부상도 조심해야 되지만 갑작스런 사고, 교통사고, 화재, 강도 만나고 치안 이렇게 위험한 재해선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사람은 자기 생일 앞뒤 전후로 한 달 동안은 절대 위험한 해외여행은 금물이에요. 또 하나는 두뇌선이 중간중간 2개 정도가 끊겼어요. 이렇게 두뇌선이 끊긴 거예요. 끊긴 두뇌선도 마찬가지의 개념 이렇게 기억해 두십시다. 그럼 결혼선으로 넘어갑시다. 결혼의 시기를 아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3가지가 있었어요.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여자와 남자의 결혼하는 시기를 나타내는 게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자, 새끼손가락과 감정선을 기준으로 몇 등분해라? 4등분해라. 그럼 처음 밑에 있는 게 몇 살 여자라면 몇 살? 19, 30, 39. 남자라면 22, 36, 50에 해당하는 결혼선이에요. 결혼선이 1개 있으면 괜찮은데 어떤 친구가 3개 갖고 왔어. 결혼 3번 해요. 네, 물론 결혼재혼을 반복하는 이혼도 하고
그런 선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개념이라 결혼선은 즉 무조건 결혼이다가 아니고 동거일 수도 있고 이 이성이 나에게 큰 일진상에 큰 변화를 주는 이성과 교제했을 때도 나타나는 선이 결혼선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세 개라고 무조건 바람기 많아서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거 아니에요. 일단 다르게 개념을 또 보자면 결혼을 했다 칩시다. 그런데 그냥 그럭저럭 살았는데 요 결혼 다음에 오는 짙은 결혼선이 또 있다면 이 사람하고 이혼하지 않더라도 결혼의 만족도가 그 시기쯤에 더 쉽게 오는 거예요. 드디어 결혼의 만족도를 누려서 가정의 행복과 안위를 느끼는 시기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 결혼의 시기 한번 볼게요. 운명선이 이렇게 있는데 달의 언더로부터 나온 영양선이 합류하는 요 시점이 유년법의 나이상 결혼의 시기임을 얘기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결혼의 시기 보는 거 애매하다고 얘기했어요. 나이대가 안 나오고 뭐가 나와요? 그냥 좀 이르게 결혼하네, 정년기에 결혼하네, 아주 늦게 결혼한 애죠. 자 봅시다. 운명선의 시작점과 두뇌선에서 운명선과 두뇌선 만난 요 시점 몇 개로 나누죠? 4개로 나눴을 때 요 밑에 하위에서 달의 영향선이 나와서 이렇게 합류한다면 그땐 조금 일찍 결혼하는 거예요. 2개 아래로 밑으로 다 일찍 결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몇 분의 몇? 4분의 3지점 1에 달의 영향선이 이렇게 합류한다면 그 시점은 정년기, 결혼 정년기에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고요. 4분의 4지점 거의 끄트머리 두뇌선에 거의 가깝게 달의 영향선이 부딪혀 온다면 이건 조금 늦은 만원의 개념 이렇게 애둘러서 말했어요. 더 하나 추가한다면 4분의 3시점 정년기에 달의 영향선이 많이 와 3개 정도. 그럼 이성의 대시가 많았다. 프로포즈를 많이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못했다. 그래서 만원이나 독신으로 그냥 살 수도 있다의 개념이라고 설명했고요. 또 하나는 두 가지를 1번, 1번 했네요. 네. 운명선의 장애선 같이 이렇게 오면 이건 좀 특이하게 설명한다고 했어요. 이성의 교제로 인해서 뭔가 호전, 혼을 맞이할 수 있어. 그런데 두 번째는 뭐야? 운명선이 중간에 아예 없네? 그럼 뭐야? 그 이성으로 인해 내 인생이 끝난 거죠. 네, 운명선을 끊었으니까요. 네, 파국인 거예요. 그 다음 요 손의 이름은 제클린 여사 신데렐라 상이라고 말했어요. 태양선이 이렇게 있는데 결혼선이 상향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이 태양선과 합류했을 때죠. 제클린 여사의 손금. 결혼으로 인해 부와 명성을 누리는 손금이라고 보신다고 그랬고 반대적으로 하향해요. 결혼선이. 그리고 태양선을 끊었어. 인기와 명성을 끊었어. 내 결혼으로 인해 인기 명성 다 재산 지위 다 날리고 파국을 맞이한다. 안 좋은 거였죠. 네, 안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양갈래, 쌍갈래로 와서 합류한다. 혼담에 이미 처음부터 말썽이 생겼다. 그러나 이렇게 쌍갈래지만 합류한 이후에 찢게 꼬리를 빼면서 결혼선이 더 이어졌다면 그러면 괜찮아요. 결혼 이후에 만족한 결혼 생활을 합니다. 결혼선 위에 지선이 이렇게 위로 향한 지선이 있을 때보다 사랑 플러스 물질까지 다 해서 완전히 좋죠. 그러나 결혼선 밑으로 하향하는 손이 있다면 이건 뭐다? 상대방이 결혼 후에 허약 체질이네, 섹스 리스가 됐네, 마치 그냥 남편은 동거이냐 하숙이냐 그냥 밥만 먹으러 오는 재미없는 일상이 따분해지는 결혼에서 재미가 하나도 없는 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상 몇 개? 총 50개 복습했어요. 네, 정신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달달달달 반복해서 외워서 저처럼 노트를 꼭 만드시고요. 동영상 어떻게 해라? 늘 2배속으로 들었을 때도 별무리 없이 다 들려요. 이때까지 반복 2배속 꼭 하세요.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